대입 시청자 키스코홀딩스 주주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키스코홀딩스 관련돼서 여러분들이 투자하시면서 알고 계셔야 되는 이슈와 그 다음에 정보들 제공하는 멘토 이진욱입니다. 자, 오늘은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 도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자, 이번에 1월 달에 1차 세미나 결과가 나오게 됐었고, 그리고 이제 5월 2일이었죠. 2차 세미나가 발표가 되면서 해당 가이드라인이 나왔는데, 어떤 얘기들이 주로 나왔는지 좀 함께 보도록 하겠고, 그 안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포인트들은 또 무엇인지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키스코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영업이익이 1,400억이 나는데 시총은 3,700억이 참 우리 K증시가 얼마나 이 제대로 된 기업 가치를 못 받고 있는지 대표적인 종목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사실 영업이익이 1,400억인데 시총이 3,700억이라는 게 사실 말이 안 되긴 하거든요. 그래서 뭐 어쨌든 간에 이런 부분들도 하나하나 좀 전반적으로 얘기해보는 시간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밸류 프로그램 대부분 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또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어떤 이슈가 있었는지 과거를 좀 되짚어 보게 되면 1월 말 때 이 정부가 기업 밸류어 프로그램이라는 증시에 도입을 하겠다라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나라가 사실 이 증시가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지정학적 위기, 그 다음에 이런 뭐 승계에 대한 부분, 이런 뭐 이유 등등등등으로 해서 사실 기존 회사 가치 대비 굉장히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저평가 받는 기업을 원래의 기업 가치대로 끌어올리고자 이 정부가 정책을 시도를 하게 됐는데 일단은 이 우리나라가 이런 제도를 도입을 하게 된 것은 일본이 앞서서 예전에 이 해당 프로그램을 도입을 하면서 이 증시가 크게 상승했던 과거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역시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정부 정책 카드를 꺼내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주가가 가장 크게 견인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바로 지주사들이 굉장히 큰 상승이 나왔어요. 이 지주사들이 보통 기업 가치, 그러니까 청산 가치 대비 주가가 굉장히 밸류를 못 받고 있는 시점들이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PBR이 뭐 0.2배, 0.3배, 대부분 0.5배 아래로 위치하게 되면서 이 지주사들이나 뭐 또는 금융회사들 뭐 등등해서 못 받는 회사들이 주가가 큰 상승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우리 키스코 역시 PBR이 0.28배로 사실상 굉장히 낮은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PBR은 1을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저평가를 받고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0.2배라고 하면 거의 뭐 가치를 아예 못 받고 있다라고 봐도 될 정도의 수치입니다. 이 PBR이라고 하는 것은 이 기업의 자산 가치 대비 밸류를 얼마나 받고 있는가,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BPS만 보게 돼도 84,000원이거든요, 주당. 근데 지금 현재 주가가 촬영일자 기준으로는 23,000원이기 때문에 사실상 자산 가치만 해도 4배가량 지금 저평가 받고 있다, 이렇게 일단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도 차트가 올라가고 있는 게 또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자, 그래서 뭐 우리 이 K 증시, 특히 이 지주사들이 왜 이렇게 주가가 못 올라가고 있느냐, 이 부분을 좀 얘기해 보자면, 일단은 이 주가라고 하는 게 사실 기대감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꿈이라던가 사람들의 매수세를 불러일으킬 만한 기대감이 있어야지 주가가 상승을 하는데, 이 지주사의 매출 구조를 보게 되면 사실 밑에 자회사를 두고 이 지분법에 의한 수익 구조만 사실 가져가는 구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사람들이 자산 가치가 높다라고 해서 막 엄청 투자를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뭐 배경도 있고, 무엇보다 우리 국장의 뭐 지정학적 리스크라던가 승계 문제, 그 다음에 이 기업의 투명화, 뭐 이런 부분도 당연히 여러 복합적인 요인들로 인해서 주가가 제대로 저평가를 못 받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네요. 자, 그래서 해당 이제 기업 가치를 제고하기 위해서 정부 정책 주도로 해서 5월 달에 5월 2일이었죠. 이제 2차 세미나를 열어서 해당 내용을 가이드라인을 발표를 하게 됩니다. 사실 1차 세미나 때와 가이드라인은 거의 동일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요 골자 내용을 보게 되면 결국에는 핵심 지표를 선정을 해서 기업이 중장기적인 목표를 세우고 뭐 R&D라든가 사업 포트폴리오 개편, 그 다음에 뭐 자사수 소각이라든가 배당 확대, 뭐 또는 PER, PBR이 왜 제대로
받고 있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들 뭐 등등등 해서 구체적인 계획을 연일에 공시를 하는 것을 주도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되는 게 과연 무엇인가라고 보게 되면 일단 일본 같은 사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자율 공시가 아니었어요. 강제적으로 공시를 하게끔 만들어 놨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자율적으로 공시를 하라 이렇게 하면서 의무적으로 보게 되면 기업이 자율적으로 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해당 기업이 안 하더라도 사실 뭐 불이익을 주는 건 없어요. 하지만 대부분의 뭐 일단은 뭐 명목적으로는 불이익이 없다라고 하는데 뭐 다른 경쟁사들이나 뭐 회사들이 다 하는데 본인만 또 안 할 수가 없게 되지 않을까 분위기상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우리가 추후에 지켜봐야 되는 문제이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보게 되면 뭐 기업 개요부터 해서 현황 진단을 하고 뭐 시장 평가라든가 자본 효율성이 잘 돌아가고 있는가, 성장성은 어떤가, 목표 설정, 계획 수립, 뭐 소통도 해라, 뭐 이런 식에 대한 기업 재고 방식을 기재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자율 공시로 인해서 강제성이 없다라는 게 문제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 관심을 모은 것 중에 하나가 이 법인세 인하, 그 다음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뭐 등등 해서 이런 세제에 대한 인센티브안이 담기지 않은 게 가장 큰 실망감입니다. 그래서 이 회사들이 사실 뭐 자기네들도 혜택이 있어야지, 일단 회사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정부 정책의 가치 가이드라인에 발맞춰서 움직이게 될 건데, 사실 이러한 혜택 부분에서는 좀 많이 빼져 있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많이 사그러들게 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4월 총선이 있었죠. 이번 총선에서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압승을 하게 됩니다. 이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번 기업 밸류 프로그램 안을 좀 반대를 하고 있는 입장인데, 자, 해당 내용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번 총선에서 야당이 압승을 거두게 되면서 여의도 증권가는 이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온 이런 밸류어 프로그램과 그 다음에 지금 금투세 얘기도 굉장히 말이 많고 있죠. 그래서 이런 제동이 걸렸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는 건데, 자, 내용을 보게 되면 뭐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이런 자사주 소가 법인세 감면, 배당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이런 인센티브 이런 부분들이 뭐 어떻다? 더불어민주당은 반대를 해오고 있는 입장이다. 그럼 결국에는 세법 개정안이라던가 이런 법인세 감면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법을 건드려서 국회를 통과가 돼야지 너희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건데, 민주당이 반대를 하고 있으니까 국회 자체가 통과될 가능성이 낮다라는 게 좀 시장의 지배적인 의견이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 이번 정부 입장은 이거는 단기적인 정책이 아니다, 중장기적으로 추진하겠다라고 하면서 이번 가이드라인은 초안일 뿐이고 추후에 관련된 이런 세제 부분에서도 우리가 고민을 많이 하겠다 이런 식으로 밝히긴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은 단기적으로 보기보다는 장기적으로 기업 문화를 정착시킬 수 있는 발판, 초안이 마련됐다라고 저는 어느 정도 평가를 하고 있고, 긴 호흡으로 이런 국회의 배당소득 관련된 얘기들이 통과가 되는 여부가 우리 기업 밸류 프로그램, 즉 지주사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앞으로 될 것 같습니다. 자, 차트 보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게 과거 백데이터를 가지고 어떤 얘네들의 특징을 가지고 앞으로 이런 식으로 될 것 같다라고 하는 게 기술적 분석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함께 좀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회사는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그래도 우상향을 전반적으로 해주고 있긴 하다. 그 우상향의 텀이 뭐 1년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 종목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결국 골자는 뭐냐면 이 현재 형광색과 이 핑크색 선 있죠. 여기 이제 장기 이평선입니다. 이 주식에 있어서는 장기 이평선이 주가 밑으로 하회하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즉 지금 주가가 여기 딱 장기 이평선을 지지를 맞으면서 다시 올라와 주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죠. 여기를 이탈하게 되면 자, 앞전처럼 실망 매물로 의해서 급락이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하락이 나왔다가도 금방 회복해주는 모습, 즉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도 이 추세선을 타고 계속해서 나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즉 이런 우상향을 깨주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여기에서 다시 한 번 더 밟고 충분히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방금 말씀드린 대로 5월 말에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 현재 확정이 발표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이제 또 가이드라인이 발표가 된다라고 하면 단기적으로 또 수급이 붙으면서 좀 올라가 주지 않겠나 이렇게 좀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은 뭐 사실 중장기적으로 좀 길게 봐야 되는 종목이지 뭐 사실 수급이 크지 않은 종목에서 단타 치기는 어려운 종목이죠. 그래서 중장기적으로 이런 추세만 안 깬다라고 하면 우리가 좀 긴 호흡으로 놓고 지켜보자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더 나은 내용을 여러분들께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